우리 삶은 객관적 사실과 그다음에 주관적 해석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게 같이 물려가요.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못 바꾸죠. 네. 예, 이미 일어난 팩트. 그러나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지만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.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도 안 좋아했어 막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. 저 자주 하거든요. 눈물이 맺힌 것 같은데. 아 근데 안 좋아했는데 이제 그 음악 네. 그 작곡 유명한 드보르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이 사귀다가 이제 너무 못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바람을 맞았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 드보르작이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저 여자가 몰라서 저렇다.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다는 거야. 이게 이제 다 우리 자아가 하는 작용이죠.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거부당했다라는 건 너무 가슴 아파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람을 볼 줄 모른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야. 그러면서 내가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거야. 이게 자아가 하는 방어 기제라는 거야. 스스로 뭔가 좀 체면을 그럼요. 약간 거는 그런 거죠. 저게 주관적 해석이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랑 같은 그러니까 이 주관적 해석 안에는 현실 도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수없이 많은 거죠. 여러 가지.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예를 들면 남 핑계를 많이 댄다 뭐 이런 것도 그런 있잖아요. 식으로, 예.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.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노력을 안 했다든가 그렇죠. 내가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 불안함 내지는 자존심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 떠날 수 있잖아요.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.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. 그래서 이 이제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분을 상담을 하잖아요. 그럼 사실은 너는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때 열심히 안 했잖아.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여.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자존심이 어떻게 돼? 확 떨어지니까. 무너지니까. 이 내가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. 다 우리 인생은.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다만 뭐가 있냐면 그 객관적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만 있어.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겪어도 다 다르게 그렇죠. 해석하고 뭐 그렇죠. 같은 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뷰하면은 네. 다 다르게 그렇죠. 얘기하고 이게 저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되는 거예요. 세상을 살아가는데 객관적 사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이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.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좀 해석한 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 사실은 변화할 수 없지만 주관적 해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과거 옛날에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. 그러면 이제 변할 수 있다.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. 과거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는 거지. 이 주관적 해석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. 계속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걸 그렇게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저 주관적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예. 그게 이제 존 내시라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예. 그 경제학자 노벨상을 탄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실화를 영화로 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천재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신분열증을 한단 말이에요. 결국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분에게 이제 노벨상을 경제상을 주기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병을 걸린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다는 거는 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자. 이분이 과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정상적인 분인가 아니면 굉장히 아픈 분인가 이걸 알아보자.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. 네.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존 내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이제 강의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니까 존 내시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복도로 나왔어요. 네. 나오니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존 내시 교수한테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.
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 그 존 내시 교수가 그때 마침 앞에 여학생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여학생을 잠깐 이제 그 불러가지고 학생 눈에도 이분이 보입니까? 하고 물어봐요. 예. 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존 내시 교수는 자기가 이 조현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. 자기가 지금 아프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학생이 보인다.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을 더 물어봐요. 그때야 그럼 이분이 내가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.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교수들이 가는 이제 그 라운지에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죠. 당신 온 이유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닌가 보려고 온 거 아니냐.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. 난 지금도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내 환상 속에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이제 건강한 분이구나. 그 얘기는 뭐냐면 자아 강도가 강해지면 이 주관적 해석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을 덜 하죠. 이게 이제 객관적 사실을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왜곡을 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현실의 중요성을 예를 들면 신포도 이거는 포도가 신 거다 이렇게 이제 왜곡을 했는데 내가 자아가 강해지면 내가 이 먹으려고 점프를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죠. 내가 좀 창피하더라도. 네.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밟고 올라갈 뭔가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. 볼 수 있는 방법.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거를 갖다가 하면 포도를 내가 먹을 수 있잖아. 근데 내가 저거는 신포도야. 그러고 떠나가게 되면 이 사람 이 여우는 포도를 못 먹지. 예. 그래서 이 자아가 이게 그게 자아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. 그리고 이 자아는 이 내가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사실을 바꿔버려. 주관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. 그리고 우리는 그 주관적 해석의 세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. 네.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고 살 수 있으니까. 그게 이제 자아의 방어 기제인데 그 자아의 방어 기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? 그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매일매일 살아가느냐?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뭔가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죠.